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한 가지 문제, 그리고 어쩌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신과 치료를 시작할 때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체중 증가 문제입니다. 약 먹고 살이 찔까 봐 이 걱정 때문에 치료 자체를 주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약물은요. 바로 이 걱정을 정면으로 다루는 약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젤독스, 성분명은 지프라시돈이죠. 이 약이 어떻게 체중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 젤독스라는 약은요. 그동안 좀 복잡하고 또 종종 오해를 많이 받아온 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해부터 하나씩 바로잡고 넘어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의사나 환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 라든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 QTC 연장 문제, 그거 좀 걱정되지 않아?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하루 두 번 꼭 식사랑 같이 챙겨 먹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오늘 이 인식들이 과연 사실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프라시돈의 작용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뇌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 두 시스템에 주로 작용을 해요. 특히 다른 약들에 비해서 세로토닌 수용체 5-H2A라고 하는 곳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젤독스만의 독특한 효과와 부작용 프로필, 특히 체중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약의 사용을 가장 망설이게 했던 어쩌면 가장 큰 오해였죠. 바로 이 심장 위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이 두려움이 사실 얼마나 과장된 것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QTC 연장이라는 게 심장의 전기 신호가 정상보다 아주 약간 길어지는 현상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약물학 분야의 바이블과도 같은 스탈의 정신약물학 교과서를 보면요. 2008년 판에서는 분명한 부작용으로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2013년 판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우려로, 그리고 가장 최신 판에서는 과장된 우려라고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식이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교과서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조디액 연구입니다. 무려 1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아주 대규모의 실제 진료 환경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프라시돈의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이 비교 약물이었던 올란자핀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즉, 이론적인 심전도 수치 변화가 실제 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약물의 핵심 강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젤독스가 다른 약들과 비교해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대사적 이점입니다. 이 약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이유죠. 이 표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자료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수많은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서 약들을 한눈에 비교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보세요. 올란자핀 같은 약들은 체중, 콜레스테롤, 혈당 모든 면에서 위험도가 높죠. 반면에 지프라시돈은 어떻습니까? 체중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콜레스테롤은 감소, 혈당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대사 항목에서 가장 좋은 프로필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지프라시돈은 체중이나 대사 문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올란자핀은 이 부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약물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와 장기적인 신체 건강,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기존에 올란자핀을 복용하다가 체중이 많이 늘었던 환자들을 지프라시돈으로 약물을 바꿨어요. 그리고 1년을 지켜봤더니 평균적으로 체중이 무려 9.8kg이나 빠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과체중인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기존 치료에 지프라시돈을 추가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단 9주 만에 2달 조금 넘는 시간 만에
평균 4.5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약이 가진 강력한 대사적 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 약은 어떤 분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까요? 이제 무엇을 넘어서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분을 떠올려 보죠. 20대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난 환자입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외모나 체중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는 분이 있어서 대사 문제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환자가 지프라시돈의 가장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치료의 첫 단추부터 장기적인 신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살이 찌는 부작용은 환자들이 약을 마음대로 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 위험을 피해서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약들처럼 너무 심하게 졸리거나 처지게 만들지 않으면서 증상을 조절해 주니까 환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약의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주목해 주세요. 100마디 말보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위쪽의 굵은 선들이 식사와 함께 약을 먹었을 때의 혈중 농도고요. 저 아래쪽 점선들이 공복에 먹었을 때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식사 없이 먹으면 약효가 그냥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음식이 바로 이 약의 효과를 우리 몸 안에서 활짝 열어주는 열쇠 같은 겁니다.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듯이 식사가 없으면 이 약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이 있습니다. 반드시 최소 500칼로리 이상의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효과가 약하다는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약했던 게 아니고요.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해서 저용량으로 복용한 셈이 됐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젤독스, 즉 지프라시돈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심장 위험에 대한 과거의 우려는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이 약의 독보적인 대사적 안전성을 핵심 가치로 우선시한다. 셋째,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한 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500칼로리 이상 식사와 함께라는 이 절대 규칙을 환자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건강을 함께 지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프라시돈이라는 약물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